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성북구 석관동의 안기부 건물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학교 건물이 처음에는 남산의 안기부 건물에 있다가 현재에는 성북구 석관동의 안기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귀신이 나올 듯한 요소는 굉장히 많았고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들도 다양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러시아 연극 교수의 귀국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연극원 학생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 교수가 자기 교수실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서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인기척은 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는데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문을 뚫고 스르르 다가오더니 자신을 통과해서 뒤쪽 창문으로 스며 나갔다고 합니다. 밤도 아닌 대낮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교수는 당장 짐을 챙겨 귀국해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음지못의 자살 이야기. 학교 뒤에는 예전 석관동 안기부가 생길 때 음기가 너무 강하다고 물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음지못이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지름 10m가 될까 말까 하는 정말 작은 연못입니다만, 그리고 학교가 생기고 몇 년 후 학생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음지못 옆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유류물이 발견되었고 결국 학생은 음지못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음지못은 지름 10m라고 했지만 정말 웬만한 큰 대중탕 냉탕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발버둥만 쳐도 이동할 거리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밤샘 작업에 나오는 수직 상승 귀신 이야기. 미술과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생 몇 명이 과실에서 밤샘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새벽쯤이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밤에 연습하는 연기과의 학생들인가 하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과실이 추워지더니 어떤 남자 형체가 구석의 바닥을 뚫고 나타나더니 그대로 수직 이동해서 천장을 뚫고 사라지더랍니다. 모두들 놀라서 도망가고 다음 날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수직 상승하는 귀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지하 편집실 골방의 노크 소리. 지하에는 영화과의 편집실이 2평쯤 되는 크기로 골방처럼 쭉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식음을 전혀 하고 밤새며 편집하는 영화과 학생들이 많습니다만 편집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사이에선 소문이 하나 떠돈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이면 방마다 노크하면서 지나가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똑똑하고 노크를 했는데 대꾸를 하던 문을 벌컥 열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노크만 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복도를 봤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랍니다. 하지만 다른 방 학생에게 물어보면 방금 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안에서만 들리는 노크 소리이고 형체도 안 보이는 노크 소리. 이젠 뭐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합니다.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3번 그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수송대에 들리는 한밤의 차량 소리. 학교 뒤엔 예전에 군용 차량들이 서 있던 수송대라는 큰 공터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콘크리트 바닥에 공터이고 주위엔 낮은 탱크나 수송용 트럭이 있던 창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술원 학생 중 금속 공예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실기생들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밤에 작업을 하면 가끔 캐터필터 소리나 큰 트럭의 엔진음 등이 들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그곳은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에피소드, 경비초소의 불빛. 학교가 그런 시설이어서 주변 산의 철망과 함께 군데군데 경비초소가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관들이 철수하고 그냥 빈 초소들만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밤중에 그 경비초소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을 봤다는 학생들은 매년 꾸준히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야산의 불빛. 위의 케이스와 비슷한데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닌 산 쪽은 꽤나 울창한 편입니다. 가끔 한밤중에 갑자기 도깨비불 같은 불이 산을 돌아다니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에피소드, 산속의 개소리. 근처에 주택이 많아 개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굉장히 사나운 개의 소리가 한 군데서 굉장히 크게 여러 마리가 짖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신관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마치 궁견들이 몇십 마리가 짖는 것과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신관에서 초소로 가는 산길 옆엔 예전에 궁견을 키우던 것 같은 사육장이 폐허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촬영을 했었죠. 9번째 에피소드, 복도를 도는 뒷모습. 이건 귀신 경험을 못 해봤다는 저도 실제로 봤습니다만 사실 귀신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합니다. 복도를 따라 바깥쪽으로 방들이 있죠. 그래서 건물 구조상 학교를 빙글빙글 계속 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복도 코너에 한 사람이 코너를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그쪽이므로 저도 걸어가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럼 또 반대쪽 끝에 코너를 도는 사람이 보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복도 길이는 다릅니다. 그 코너를 도는 사람이 내가 뒤따라 오기를 기다려서 돌거나 내가 돌아 나와 그 복도를 보기 직전 반대편까지 달려서 속도를 맞추지 않는 이상 매번 코너를 도는 뒷모습만 보기 어렵습니다. 앞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학생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라 계속 쫓아갔는데 몇 번이고 코너를 도는 뒷모습만 보며 학교를 한 바퀴 돌았다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10번째 에피소드, 축제에 나타난 얼굴. 저런 괴담 때문에 학교 축제 당시 연극 온 사람들이 귀신 놀이를 꾸민 적도 있었는데 당시 복도 창문 안쪽은 환기창처럼 사람 키의 위쯤에 세로로 긴 창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축으로 사람 얼굴과 손을 만들어 창밖에서 안쪽으로 쳐다보게 달아놓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축제 중에 학교의 내부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전원이 나가면 비상등이 들어와서 창의 하얀 얼굴과 손 방향으로 해놓은 부분이 창 밖에선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중정에서 클럽 파티를 하고 있던 저는 그날 학교 곳곳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곧 전기가 들어오고 연극원에 깜짝 쉬었다는 것을 밝혔지만 몇몇 학생들은 창 밖이 아니라 복도를 비춘 비상 조명으로 복도 한가운데 죽으려 앉아있는 아이를 봤다거나 기어다니는 여자를 봤다는 학생들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연극원은 복도 창밖의 얼굴을 몇 군데 밖에 설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10명 이상의 얼굴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불이 없는 소각로 굴뚝의 연기라던가 기숙사 복도에 나타나는 문을 긁는 소리, 영화과 스튜디오 세트 위의 하늘 다리에서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 잡다한 괴담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시괴담. 첫 번째 도시괴담. 독일 아이제나 지방에는 살아있는 저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들어갈 때마다 방의 위치나 복도의 형태가 바뀐다고 합니다. 1972년 대학의 조사대가 방문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벽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외침이 저택을 울린 다음 이상한 현상은 일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괴담. 1922년 멕시코의 석기시대 유적에서 총단과 총살된 석기시대 사람의 뼈가 출토되었습니다. 다음 해 발견자는 취미로 가지고 있던 석궁에 맞아 숨졌습니다. 발견한 뼈에 난 구멍과 같이 이마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현재 출토된 석기시대 사람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것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괴담. 196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서 한 여성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왔다고 주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임신을 했지만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도시괴담. 1902년 9월 3일 야마가타현의 한 마을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산부와 그 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감싸 숨겼습니다. 그 남자는 40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붕대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괴담. 런던에서 5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남자가 당시 그 모습 그대로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2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 3층으로 가는 버튼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 보니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남자가 사라진 후 5년 뒤 3층으로 개축된 상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괴담.
엘리베이터에서 행방불명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남자가 친구와 그 빌딩에 갔습니다. 빌딩을 다시 증축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에서 4층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와 친구는 그것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이 닫히기 전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4층의 증축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바로 내렸지만 내리지 못한 남자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번째 도시괴담. 6월 어느 날 영국 정치인의 시계가 8시 20분에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었기에 그는 어쨌든 서둘러 의회로 갔습니다. 의회에 도착해서 그곳의 시계를 보니 바늘은 정확하게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번째 도시괴담. 연인을 살해하고 호수에 시체를 버린 남자가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악취를 맡았습니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트렁크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서워진 남자는 한 번 더 시체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체가 자택에 있었습니다. 이에 남자는 공포를 느껴서 자백했습니다. 호수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처음 시체를 버린 날 밖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꿈이라도 꾼 것일까? 9번째 도시괴담. 남아프리카 어떤 지방에 살아있는 인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국인 기자가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인형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말하자 그들의 안색은 단번에 새파래졌습니다. 인형은 원래 앉아있는 자세라면서 기자가 황급히 인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인형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10번째 도시괴담. 1989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제이가 네트워크 게시판에 살인 예고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제이는 그날 실수로 노파를 차로 치었습니다. 경찰이 제이와 피해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하던 중 알게 된 사실은 노파는 제이가 네트워크에서 본 살인 예고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아무리 조사해도 제이가 말하는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대체 무엇을 본 걸까? 11번째 도시괴담. 이노카즈라 거리 부근에 절대 열리지 않는 맨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맨홀 아래쪽 지하에는 하수도도 가스관도 지하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맨홀은 대체 무엇을 위한 뚜껑인 것일까? 12번째 도시괴담. 2차 대전 직후 중국 연역촌 근처 삼림지대에서 미확인 생물체의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조사대가 파견됐지만 엄중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발자국은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 다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녹화된 테이프에는 놀랄만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만 발자국만이 지면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13번째 도시괴담. 1966년 2월 4일 홋카이도 치토세 공항을 향해 승용차로 주행 중이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상한 사건입니다. 공항까지는 거의 웻길인데 계속해서 나아가던 중 어느 사이엔가 역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꿔도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 버려서 결국 예약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 비행기는 하네다 일본항공에서 처음으로 추락해버린 사고 기체였습니다. 14번째 도시괴담. 벨기에 북부에 실종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가 사라진다며 현지 사람들은 극히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인 대학생 그룹이 놀이 삼아 그곳에 갔을 때 일입니다. 숲에 다녀온 후 그들은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안심했지만 귀국할 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낯선 일본제 가방을 남겨두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15번째 도시괴담. 프랑스 남북 함부르에는 깨끗한 물이 샘솟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수량도 풍부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세월 매우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1862년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기에 마을 사람이 우물 바닥에 내려갔더니 수맥은커녕 수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로 된 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체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마시고 있었던 걸까?
16번째 도시괴담. 고고학자 포로레는 1958년 인도에서 폐허가 된 유적 발굴 중 직경 약 1m의 돌구슬을 발견했습니다. 헛때 그가 동료를 부르려 잠시 한눈을 판 틈에 구슬은 사라지고 지면엔 복잡한 문양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3일 후 인도 니자마바드의 광장에 같은 것이라 추정되는 구체가 아침 일찍에 갑자기 출현했습니다. 시 당국에선 트럭으로 수송을 계획했지만 이번엔 트럭과 함께 소실되었습니다. 사라진 그 자리에는 같은 문양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17번째 도시괴담. 소련의 소유주 1호는 발사는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습니다. 승무원이었던 블라디미르 코마노프 대령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 다음입니다. 소련 정부는 우주선을 회수하는 팀 멤버로 어째서인지 생물학자를 기용했습니다. 게다가 추락한 삼림지대에서는 3개월 동안 붉은 빛이 몇 번이나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18번째 도시괴담. 1995년 한국통신기술연구소는 놀라운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세계 사이트에 총 액세스 수가 PC 유저 총 합이 120배가 되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일대마다 평균적으로 액세스 숫자를 할당해도 당시 PC 스펙으로는 한 번에 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섞여 들어온 것일까? 19번째 도시괴담. 1854년 터키의 명가 율겐가에 일어난 사건. 당시 크리미아 전쟁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율겐 일가는 중앙 유럽으로 이주를 계획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당시 6살이던 장남 로이가 창고에 있던 상자에서 초상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로이와 빼닮은 소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1854년이었습니다. 20번째 도시괴담. 1895년 독일의 의학자 슈베르트가 동양의술 연구를 통해 완성시킨 소염제를 시험적으로 자신이 치료하던 골수염 환자에게 사용했습니다. 양쪽 팔에 약을 사용한 사람은 양팔로 자신의 목을 조여 자살해버렸습니다. 한쪽 팔에 약을 쓴 사람은 다른 쪽 팔로 목을 조이려는 팔을 붙잡아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수입한 약의 재료로 쓰인 생물 중에는 현재까지 미확인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21번째 도시괴담. 엘리코라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0과 1이 동일하단 증명을 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 앞에서 종이에 식을 써보이며 증명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내 설명은 끝났지만 친구는 그걸 알지 못했고 종이에 적힌 식에서 눈을 떼니 엘리코는 어느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종이를 보려 했지만 엘리코가 쓴 식마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22번째 도시괴담. 1991년 국마현에 있던 건설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쇠약사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수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는 촌장과의 유착을 공표하려던 의원을 죽여서 새로 만들어지는 강당 벽에 묻었습니다. 헛때 주민의 반대로 강당의 해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살인이 발각되는 게 무서웠기에 주민들과 교섭에 나섰으나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무서웠던 것은 강당을 전부 부셨음에도 시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3번째 도시괴담.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카미라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했지만 상대 남자가 실종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낭치하는 그녀의 배는 끝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끝내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까미는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에서는 노인의 시체가 나왔다고 합니다. 24번째 도시괴담. 1970년경 스페인 어촌에서 새빨간 레인코트를 입은 여자가 폭풍우가 치는 날에만 나타났습니다. 엉뚱한 행동으로 인해 마을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폭풍우가 치는 날 어부 중 한 명이 바닷가 항구에서 그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위험하다 생각한 어부는 그녀를 말리러 다가갔습니다. 헛때 레인코트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부가 다가가자 코트는 지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자매의 괴담. 성당 축제 준비로 바빴던 어느 날 저녁 성가대에서 몰래 친구들과 놀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두컴컴하고 구석진 성가대 쪽에만 조금 불이 들어오는지라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딱 좋은 장소였고, 그리하여 자신이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여름날의 저녁이었고, 친구 S양은 동갑내기 사촌과 함께 이모가 시킨 심부름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친구 집이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에 가 있어서 계단으로 가기로 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사촌이 우뚝 멈춰 서더니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S양도 사촌이 보고 있는 쪽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고, 나중에 사촌에게 물어보니 귀신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바로 울 것 같은 표정이라서 결국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S양의 언니 애냥의 이야기입니다. 애냥이 성가대 부장에 다니고 학생회에 몸을 담고 있어서 어느 날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동생이 해준 이야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 앞에서 친척 언니와 같이 올라가기로 했고, 애냥은 엘리베이터로, 그 친척 언니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다 와서 언니를 기다리려고 계단 앞에 서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언니가 안 와서 결국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가려는 순간 그 언니가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언니의 물꼬른 말이 아니었고 얼굴엔 눈물 범벅이었죠. 신고 나갔던 슬리퍼는 어디다가 버려버렸는지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보라 하더니 아니야, 이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를 진정시키고 들은 이야기는 누군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언니와 애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으로 누군가에게 밀쳐져 1층으로 굴러떨어진 후 기다시피 해서 올라왔답니다. 세 번째로는 S양과 애냥이 같이 겪은 일입니다. 애냥이 자던 방은 터가 안 좋았던지 그곳에서 자면 가위에 꼭 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위에 눌렸을 때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자기 몸에서 불쑥 튀어나와 정면도 아닌 옆에서 돌고 있는데 옆에서 빤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애냥은 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웠으나 옆에서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라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눌리다가 어느 날부터 그것은 친구 S양에게 옮겨갔습니다. 그 녀석도 주기도문을 외웠지만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라고 언니와 똑같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눌리다가 방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가위 눌림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S양이 허리가 좋지 않은지라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바닥에서 잡니다. 어느 날 밤 자기도 모르게 방의 문턱을 베고 자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 집에서 누군가 찬장을 열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집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게다가 왠지 모르게 찬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아서 누워있던 곳을 봤고 방문턱을 베고 있는 걸 알고 다른 곳에 누웠더니 그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삼촌의 여우괴담. 저희 외삼촌께서 어릴 적에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외삼촌은 여느 시골 꼬맹이들과 마찬가지로 산 위에 올라가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다가 외삼촌은 저 멀리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쪽으로 들어가다가 길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내려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양옆으로 빽빽히 나무가 드리워진 오솔길을 뛰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친구들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친구들은 걸어가고 자신은 뛰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한참을 달리던 삼촌은 또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까부터 오솔길이 끝나지 않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산이기에 어느 정도 뛰었을 때 밖이 나온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전에 나왔어야 할 오솔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삼촌은 친구들마저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새 어둑어둑 거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달리다가 지쳐 자리에 주저앉은 삼촌은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솔길 끝에 오른쪽 숲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일정한 박자로 마치 누군가의 발에 달려있는 방울이어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방울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계속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에 겁에 질린 삼촌은 반대쪽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소리의 박자는 조금 더 빨라지고 계속 커지며 삼촌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다가오는 소리에 자신의 다리를 재촉하며 달리던 삼촌은 어느새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촌은 숨을 고르며 안심했고 다시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만 이번엔 오솔길 끝에 왼쪽 숲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무미건조한 일정한 박자로 조용히 삼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마구 달리자 방울 소리는 또다시 삼촌을 쫓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달려서 지칠 대로 지친 삼촌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에 이어 다시 앞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삼촌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방울 소리들은 삼촌을 지나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삼촌은 그제서야 겨우 안심했고 긴장마저 풀려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삼촌의 양옆에서 조용히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계속 커져서 산 전체를 울리는 소리가 되었고 삼촌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만 돌아오지 않는 외삼촌을 외할아버지께서 찾으러 나오셨다가 마을 입구 근처에 쓰러져 있는 외삼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기했던 일은 돌아온 외삼촌의 옷에 이름 모를 짐승의 털이 무수히 많이 붙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산에 사는 여우 중에는 매우 영악한 녀석들이 있어서 그 녀석들은 사람을 홀려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밤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되는 사람의 그림자나 도깨비 불과 같은 형상들은 모두 여우가 꼬리에 물을 묻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만든 것으로 달빛에 비친 그 꼬리의 움직임으로 사람의 정신을 빼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하얀 연기 덩어리.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사셨던 집은 2층 집으로 윗집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윗집 아주머니께서 시골에 다녀오신다고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집을 비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어머니께서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순간 저희 엄마는 소름이 돋으셨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할머니께 윗집 사람들 벌써 왔나봐 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고 순간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외삼촌이 어제 거실에 서 있는데 위에서 자꾸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위층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순간 하얀 연기 덩어리가 스윽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